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말,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살면서 이 말을 숱하게 들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간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고 시모를 처음 봤을 때 다른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까 싶네요. 오늘은 제 실패한 결혼과 결혼 생활을 실패하게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저와 동생은 사이가 좋았어요. 보통 한 가족이라면 사이가 각별한 게 당연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저와 남동생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사이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희가 어릴 때 부모님께서 돌아가셨거든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부모님을 일찍 여의게 된 저희 남매는 서로를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다행히도 친척 어른들이 계신 덕분에 어른들 보살핌 속에서 무사히 성인이 될 수 있었지만 의지가 되는 건 저희 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이유만으로 또래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일들이 많아 서로가 서로의 보호자가 되었어요. 가족애와 우애는 물론이고 동료애까지 생겨서 저희 남매의 사이는 그 어떤 남매보다 특별했죠. 또 그런 저희 남매 사이는 성인이 되고 제가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혼하고 나니 시모가 그런 저희 남매 사이를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제 동생을 챙긴다고 남편에게 소홀해질까봐 걱정했던 것이었죠. 제가 아무리 남동생을 아끼고 챙긴다고 한들 제 남편을 나 몰라라 하진 않을 텐데 말이에요. 그걸 시모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사건건 제 동생 일을 걸고 넘어지며 마음에 들지 않아 했던 건 사실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시모는 처음부터 제가 고아라는 이유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했어요. 부모가 없다는 건 집안에 기댈 수 없다는 말이었으니 시모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도 시댁에서 받은 게 없었고 시모도 대놓고 돈 때문에 싫다고 말하면 자기만 나쁜 사람이 되니까 그런 말은 일절하지 않고 괜히 죄 없는 제 동생만 걸고 넘어졌던 겁니다. 저도 그걸 진작 알고 있었지만 대놓고 따지지는 않았어요. 그래봐야 시모를 만날 일은 1년에 몇 번 없으니 만날 때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지냈죠. 그런데 남편과 결혼한 지 3년이 지나가던 어느 날 더 이상 무시할 수만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남편이 남들이 다 한다는 코인 이야기를 주워 듣고 눈이 멀어 저희 사정에 대출까지 받아가며 투자를 해버렸어요.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남들 이야기만 주워 듣고 감으로 한 투자로 인해 큰 빚을 지게 되었고요. 저희는 빚을 갚기 위해 당시 살고 있던 전셋집을 빼야만 했죠. 이보다 더 싼 전세로 가던가 월세집을 구해야 했는데 막상 이사를 가려고 보니 그것도 여의치가 않았어요.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상황에 월세가 큰 부담이 되었거든요. 그때 남편이 시댁에 들어가자 했습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엄마랑 같이 지낼까? 뭐? 시댁에 들어가자고? 어쩔 수 없잖아. 지금 이 상황에 여기보다 더 싼 전세를 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월세집을 얻으려고 하니 그 돈도 만만치 않고. 그러게 왜 나랑 상의도 없이 그런 짓을 했어? 혼자 마음대로 일 버려놓고 이제 와서 시댁에 가자는 게 뭐야? 어머님이 나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내가 어머님이랑 같이 살면 마음 편하겠어? 미안해.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잠시만 당신이 좀 참아줘. 결국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남편이 시모에게 도움을 구하자 시모는 집으로 들어오라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저는 시댁으로 들어가 시댁살이를 시작해야 했죠.
그동안에도 나를 힘들게 했던 시모였기에 시댁살이가 만만치 않으리라 각오하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모가 전셋집까지 빼서 들어온 저희를 두고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아이 도대체 살림을 어떻게 살기를 이사다리나? 갈 곳 없어서 시댁살이 하니 좋냐? 네 잘난 동생은 이럴 때 안 도와주고 뭐하니? 아주 남매 사이가 죽고 못 살더니 돈 앞에선 얄짤없나 보지? 하여간에 너는 나 아니었으면 길바닥에 나 앉았어. 알아? 남편이 독단적으로 잘못해서 일이 벌어진 걸 시모는 제 탓을 하더라고요. 탓을 하려면 전세금까지 날려먹은 자기 아들 탓을 해야지 왜 죄 없는 저를 잡으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모가 저를 이유 없이 괴롭히는 게 하루 이틀은 아니니 저도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지만 그때는 저도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냥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고친 남편 때문에 시댁살이까지 하게 되어 스트레스 최대치가 된 상황인데 시모의 억지까지 받아줄 여유는 없었죠. 어머님 그만하세요. 저도 힘들어요. 힘들긴 네가 뭐가 힘들어? 힘들더라도 우리 아들이 힘들지. 애초에 네가 잘했으면 우리 아들이 이런 고생할 일 있니? 괜히 너 같은 거랑 결혼해서 우리 아들만 고생하는 거 아니냐? 아무리 제가 싫으셔도 말씀은 바로 하셔야죠. 지금 저희가 어머님 댁에 들어오게 된 건 제가 살림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잘못된 투자를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저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남편 혼자 벌인 일을 제가 어떻게 알고 챙기겠어요? 그게 불만이시면 와이프 몰래 대출까지 받아서 코인 투자한 남편을 혼내셔야죠. 애초에 남편이 잘못된 투자를 하지 않았으면 제가 어머님 댁에 들어올 일도 없고 돈 잃을 일도 없잖아요. 저도 남편이 벌인 일 수습하느라 너무 힘들어요. 사고 친 건 남편 혼자인데 저까지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런데도 어머님께서 죄 없는 저를 나무라시면 제가 어떻게 버티겠어요? 뭐야? 그래서 네가 지금 잘했다는 거냐? 그리고 하늘 같은 시어머니 앞에서 대들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시모를 당해주지 않고 제가 요목조목 따져가며 얘기를 하자 시모도 할 말이 없는지 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시모도 그만하겠지 싶어서 저도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시모는 끝까지 제 탓이라 생각하는지 그 일과 아무 상관도 없는 제 동생 이야기를 꺼내며 저희 남매를 욕하더라고요. 너 끝까지 네 잘못이 없다고 하는 거냐? 적어도 이번 일엔 제 책임은 없죠. 남편도 자기가 잘못한 거라고 인정하는데 어머님은 왜 저를 욕하세요? 네가 왜 잘못이 왜 없어? 애초에 네가 문제야. 우리 서구가 왜 그런 것 같아? 걔가 원래 욕심이라고는 없는 앤데 그런 애가 그렇게까지 무리를 했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부모도 돈도 없는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잘해보려고 혼자 아등바등 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네 탓이다. 알겠어?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말이 통하지 않는 시모에게 저도 그만 말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시댁에서 늘 을인 저는 시모가 시키는 갖은 시집살이를 묵묵히 당해야만 했습니다. 누가 봐도 저를 괴롭히려고 하는 뻔한 시모의 행동에도 저는 며느리로서 시키는 것을 해야만 했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그런 시모와 함께 지내는 건 너무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남편에게라도 제 속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한 집에 사는 와중에 혹여나 시모 귀에 들어갈까 혹시 남편 팔이 안으로 굽을까 싶어서 남편에게는 말도 못했어요. 그 대신 언제나 제 편인 제 동생에게만 남몰래 제 속내를 털어놓곤 했습니다. 누나, 거기서 그러고 당하지 마. 그렇다고 매형이 누나 편 들어주는 것도 아니라며. 나와. 이혼을 하든 그 집에서 나와 살든 우선은 나오라고. 네 매형도 할 말이 있어야 내 편을 들어주지. 빚 생기고 집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내 편을 드니? 자기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럼 뒤에서라도 누나 챙겨줘야지. 그러지도 않는다며. 자기 엄마 품에서 사랑이란 사랑은 다 받고 욕은 누나가 받는다며. 그걸 가만둬? 누나한텐 내가 있어. 근데 뭐가 걱정이야?
이게 좀 컸다고 이제 누나 책임져 주려고 하네? 야, 누나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너한테 말하는 거지. 너무 힘들고 그런 건 아니야. 그리고 나 같은 사람 한두 명이겠니? 다들 이러고 사는 거지. 넌 누나 한탄만 들어주면 되고 책임을 진다거나 뭐 어떻게 도와주겠다고 생각하지 마. 너는 네 앞길이나 잘 챙겨. 너 밥은 잘 챙겨 먹지? 배달 음식만 먹고 그러는 거 아니지? 동생에게 힘든 일을 털어놓고 나면 마음이 가벼웠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이 또 무거워졌죠. 혹시 나 때문에 내 동생이 힘든 건 아닐까 싶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화병이 나서 죽을 것 같았어요. 또 언제나 우리 두 남매는 서로가 어려울 때 위로받고 투정하며 지냈어요. 이렇게 힘든 일을 같이 극복해가는 게 저희 남매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살아온 방법이었고요. 그런 동생의 위로와 격려 덕분에 저는 시모의 억지 괴롭힘을 근근히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힘들게 하던 시모가 다른 사람처럼 바뀌었어요. 언젠가부터 저에 대한 태도가 바뀐 거죠. 제가 뭘 해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시모가 제게 잘해주고 칭찬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뜬금없이 말입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잠깐 누웠다가 일한다는 게 깜빡 잠이 들어서요. 바로 일어날게요. 청소기는 돌려서 설거지만 하면 돼요. 아니다. 더 누워있어. 아니에요. 진짜 잠깐 누워있으려고 한 거라서요. 아유, 더 누워있으래도. 그리고 설거지는 내가 다 했다. 저녁도 차릴 거 없고. 서구가 모임이 있는지 밖에서 밥 먹고 온다고 하더라. 우리 둘이 먹는데 있는 반찬 꺼내서 먹으면 되지. 아, 저녁도 제가 빨리 더 쉬라니까. 네가 할 게 없는데 나가서 뭐 하려고 그러니? 정말요? 그럼 정말이지. 내가 딴 말이라도 할까봐? 나도 양심이 있지. 네가 일하고 돌아와서 피곤해 지쳐 쓰러져 있는데 이거 알아 저거 알아 시키겠어? 저녁은 반찬 꺼내서 먹으면 되니까 서두를 필요 없어. 좀 더 쉬다가 나와라. 알겠지? 남편과 결혼 후, 아니 결혼 전에도 시모에게 따뜻한 손길, 말 한마디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시모가 한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또 사람을 안심시켜놓고 얼마나 괴롭히려고 저러나 싶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고 시모가 쉬어도 된다는 말도 믿지 않아 원래 하던 대로 집안일을 하려고 했죠. 그러면 시모가 젠걸음으로 뛰어왔습니다. 와서는 예전처럼 잔소리하고 사람들 들들 볶는 게 아니라 저를 말렸어요. 일하지 말라고 방으로 들어가서 쉬라고 말이죠. 며칠 전만 해도 제가 퇴근에 잠깐 앉아있는 걸 가지고 사람 귀가 떨어지듯 잔소리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이 변할까 말까인데 아무 일도 없던 시모가 갑자기 변하니 이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경계를 풀 수가 없었죠. 저러다 분명 얼마 못 가서 원래 시모 성격이 튀어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시모가 절 못살게 굴던 때보다 더 조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모의 성격이 비집고 튀어나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시모는 여전히 제게 잘해줬습니다. 저도 조금씩 긴장을 풀고 지내게 되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마음 편히 시모를 대할 수 있었죠. 그런데 다시 또 제가 시모에게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잘해줘도 적당히 잘해줘야 그 상황을 즐기고 마음 편히 있겠는데 안 그러던 사람이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꺼내니 의심부터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시모가 제게 친정에 다녀오라고 한 겁니다. 오늘 한 끼도 음식 솜씨 좋은 우리 며느리 덕분에 맛있게 잘 해결했다. 넌 어쩜 회사 다니는 애가 요리까지 잘하니? 넌 우리 서구 아니었어도 너 데려가려고 하는 남자들 많았을 것 같아. 회사 다니면서 돈 벌지, 음식 잘하지, 집안일 잘하지, 거기다 생활력 좋고 남편 실수 용서해주는 이해심까지. 이렇게 보면 네가 정말 1등 신부감의 며느리감인데 말이야. 오히려 우리 서구가 한참 뒤떨어지네. 서구야, 너 많이 분발해야 할 것 같다? 아니면 지민이가 도망갈 수도 있겠는데? 어머님 과찬이세요.
어머님께서 좋게 봐주셔서 그렇죠. 아니야! 내가 이제 와서 객관적으로 생각하니까 그게 맞아.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너에게 더 미안해지네. 이렇게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널 힘들게 했으니 말이야. 내가 전에 했던 행동들 내가 많이 미안하다. 저 괜찮아요. 저도 제가 모자란 게 많다는 걸 아는데요. 아니야. 그래도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으면 안 됐어. 그전엔 몰라도 이놈이 사고 쳤을 땐 네가 아니라 이놈을 욕해야 했는데 말이야. 네가 무슨 죄가 있니? 전부 이놈이 너 몰래 사고 쳐서 일을 이렇게 만든 건데. 오히려 너는 이런 놈 다 이해해주고 말이야. 아유, 그러게 서구 너는 왜 그런 짓을 하고 다녀? 왜 잘 알지도 못한 곳에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하냐고? 내가 봤을 때 너는 도박꾼 기질이 있나 보다. 네 아빠 친척 중에 도박꾼이 있다더니 네가 그 피를 이어받았나 봐. 얘 지민아, 너 그냥 얘랑 이혼해라. 네가 이놈 데리고 살아서 뭐하니? 객관적으로 봐도 네가 더 잘났는데. 이런 놈 데리고 살면서 뭐하러 고생을 자처해. 속 썩이는 놈 없는 게 낫지. 얘 지금이야 잘못한 거 알고 잠잠하다만 나중에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때는 네가 고생해서 번 돈 전부 날릴지도 모른다니까. 그러니 그냥 이혼해버려. 잘난 너 혼자 마음 편히 살든 이놈보다 더 좋은 놈 만나든 이혼하는 게 나아. 어머님 뭘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이 사람도 잘해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다 생긴 일인데.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 없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어? 그러지 마? 아니 나는 얘기하다 보니까 화가 나서. 그리고 어쨌든 네가 고생이 많기도 했고. 그래 너 고생도 많았는데 아예 휴가를 떠나라. 여름 휴가 고시지 않니? 그때 친정에 가서 푹 쉬어. 우리 곁에서 고생하지 말고. 왜 저번에 말하는 거 보니까 너희 회사 휴가가 일주일 정도 될 거라며? 일주일 친정에서 푹 쉬다가 와. 친정이요? 아니에요. 모처럼의 휴가인데 저희 세 식구 다 같이 보내야죠. 그리고 제가 친정이 어딨어요. 친정이 없긴 왜 없어. 네가 맨날 끼고 사는 네 동생 있잖아. 동생 집에 가서 그동안 우리 때문에 못 보냈던 시간도 보내고 푹 쉬고 지내면 얼마나 좋겠냐고. 네? 그렇긴 한데. 엄마, 왜 화를 내고 그래? 이 사람 생각해서 말한 거면서. 화는 무슨 말. 얘 지민아, 나 화낸 거 아니다. 너 생각해서 얘기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래. 너 그동안 내 눈치 본다고 또 이놈이 저지른 사고 뒷수습한다고 네 동생도 못 만났잖아. 거기다 네 동생은 얼마나 외롭겠니? 이 세상에 피부치라고는 너 하나 있는데 그런 네가 이 집에서 이러고 있으니 찾아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서 얼마나 외롭겠냐고. 그러니까 이번에 동생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와. 어릴 때부터 둘이서 그렇게 의지하고 사이좋던 남매인데 가끔은 이렇게 둘만의 시간도 보내야지. 안 그러니? 그래도 가정이 먼저죠. 제가 챙겨야 할 것도 많고 그 시간도. 여보, 엄마 마음 변하기 전에 얼른 간다고 그래. 그리고 당신이 챙길 게 뭐가 있어. 엄마랑 나랑 둘이 있다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당신이 처남집에 가면 나랑 엄마도 간만에 모자간 오붓한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말이야. 그냥 간다고 해. 아니 가는 거야. 엄마 지민이 간대. 그러니까 엄마 말 바뀌면 안 돼. 알겠지? 단 한 번도 자기 아들을 깎아내린 적이 없던 시모가 급발진을 하듯이 아들 욕을 제 앞에서 한참 동안 했어요. 남편이 무슨 잘못을 하든 절대로 자기 아들 탓, 아들 욕하지 않고 인정도 하지 않는 시모였기 때문에 그 모습이 낯설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거기다 시모 입에서 이혼 얘기를 먼저 꺼내니 놀랍기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코인 투자로 사기친 건 이미 다 끝난 이야기였어요. 더 이상 화낼 일도 아니었고 남편과 이혼할 생각도 없었죠. 그래서 제가 별 반응 없이 넘어가자 이번엔 시모가 대뜸 휴가를 보내준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제게 고생시켜 미안하다면서 잊지도 않는 친정에 다녀오라고 했어요. 제가 괜찮다고
또 쉬러 갈 친정이 어딨냐고 하자 화를 내면서 남동생 집으로 가라 했고요. 전 그때 시모의 그 말이 수상하게만 느껴졌어요. 아들 욕하는 것도 모자라 이혼을 권하고 또 갑자기 미안하다며 동생네 집에서 쉬고 오라는 그 말이 말이죠. 제가 알고 있는 시모는 절대 그런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 며칠 동안 시모가 변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사람이 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절대 바꿀 수 없는 근본 같은 건데 자기 본성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시모를 보니 의심이 갈 수밖에 없었죠. 저는 남편에게 시모가 갑자기 왜 저러는 건지 물어봤어요. 어머님 왜 저러시는 거야?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었어? 일은 무슨 일이 있어. 그냥 당신이 평소에 엄마랑 나한테 잘하니까 느낀 바가 있나 보지. 그리고 누가 봐도 내가 잘못한 일 맞잖아. 당연한 말을 한 거 가지고 왜 그래?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잖아. 그전까지 안 그러던 분이 갑자기 저러시니까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당신은 걱정도 사서 한다. 언젠 우리 엄마가 억지 피운다고 하더니 이제 객관적으로 잘잘못 따지고 미안하다니까 이상하다고 해?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줘야 하는 거야. 그냥 우리 엄마가 잘해줄 때 불만 가지지 말고 즐겨. 남편은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며 바뀐 시모의 태도를 즐기라고 했지만 이상한 건 이상한 일이었고 수상한 이 상황도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분명 시모가 제게 잘해주는 게 또 갑자기 일주일 동안 쉬라고 권하는 게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꿍꿍이를 가장 쉽게 또 빨리 알아내는 건 시모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신 저도 준비해야 할 게 있었죠. 제가 집을 떠나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내기 위해 집안 곳곳에 녹음기를 설치한 거예요. 가정용 CCTV나 홈캠도 생각해봤지만 그건 눈에 너무 잘 띌 것 같아서 포기하고 녹음기를 설치해두고 집을 떠났죠. 제가 떠나는 마지막 날까지 시모는 저희를 알 수 없는 미소를 제게 보냈습니다. 지민아, 푹 쉬다 와라. 여기 걱정은 하지도 말고 푹 쉬다 와. 그리고 여기 이거 얼마 안 되는데 놀러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숙소값도 해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하다. 어머님 저 괜찮아요. 어차피 동생이랑 멀리 안 가요. 동생 집에서만 지낼 거라 돈 필요 없어요. 집에서 뭐 안 먹니? 그리고 이왕 가는 거 좋은 데 놀러 다녀오면 좋잖니? 많이는 못 넣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써. 그럼 동생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쉬다 와라. 제 손에 돈까지 쥐어주며 동생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는 시모의 말에 순간 죄책감도 느꼈습니다. 시모가 정말로 개과천선하여 저를 신경 써줄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너무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말이죠. 그렇다고 이제와 제가 시모를 의심했다고, 의심하여 녹음기를 집안 곳곳에 설치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집으로 들어가 녹음기를 수거할 수도 없었고요. 그저 아무 일도 없기를, 제가 시모를 오해한 거고 설치한 녹음기도 발견되지 않기를 바라며 동생네로 향했죠. 남동생 집으로 간 뒤에는 실행 일을 아예 생각하지 않기로 했고요. 모든 게 제 착각일 수도 있었고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또 오랜만에 만난 남동생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 집중하려고 했죠. 덕분에 일주일 동안 정말 푹 쉴 수 있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남동생과 가까운 바다도 보러 갔고 전화로 다 하지 못했던 시댁에서의 고생과 시달림에 대해서도 속 시원하게 다 얘기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혼자서 생활하는 남동생 걱정이 많이 됐는데 제가 챙겨줄 수 있어서 또 혼자서도 잘 지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여러모로 제게 도움이 된 휴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준 시모에게 고마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마음은 가볍게 또 앞으로 시모와 남편에게 더 잘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댁으로 돌아갔죠. 시댁으로 돌아가자 일주일 전처럼 시모가 저를 반겨줬습니다. 그래, 잘 쉬다가 왔니? 오랜만에 동생이랑 같이 지내니 좋았어? 네, 어머님 덕분에 정말 푹 쉬고 동생 걱정도 덜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아유, 감사는 무슨. 나나 우리 서구나. 너한테 한 짓에 비하면 별것도 아닌 일인데.
앞으로 또 동생 보고 싶거나 걱정되면 얼마든지 동생 집에 다녀와도 된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언제든 말해. 감사합니다. 근데 그이는 어디 갔어요? 어? 아, 자기 친구들 만나러 갔어? 그놈이 너 없으니까 오히려 살판이 났더라. 자기 친구들 만난다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어. 네? 제가 저 없는 동안 어머님 좀 잘 챙기라고 일러뒀는데 어머님 죄송해요. 아니다. 나도 친구들 만나러 다니느라 바빴는데 뭐. 그래도요. 어머님 저녁 식사하시려고요? 제가 할게요. 들어가서 쉬세요. 제가 일주일 동안 자리를 비워 귀찮고 불편한 게 이만저만 아니었을 텐데 시모는 이번에도 짜증 한 번 없이 제 생각을 해줬습니다. 그 모습에 더 고맙고 신이 났던 저는 옷도 갈아입지 않고 시모 저녁 식사를 차려줬어요. 전에는 시모 밥상 차려주는 게 그렇게 싫었는데 그땐 마음에서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왔습니다. 물 한 잔이라도 정성스럽게 따라주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시댁에 와서도 기분이 좋았던 저는 남편이 귀가 시간이 늦었음에도 콧바람을 흥얼거릴 만큼 업된 상태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몇 년이나 시모에게 시달릴 줄 몰라 마음고생 중이었는데 앞으로의 시집살이가 원활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니 말이죠. 그 섣부른 판단에 제가 직접 설치했던 녹음기도 잊은 채 있었어요. 그러다 시모에게 저녁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가다 다시 곱씹게 되는 통화 내용을 듣게 됐죠. 남편과 시모가 나누는 대화를 말입니다. 너 내가 들어오라고 한 지가 언제야? 오늘 같은 날 늦게 들어오면 어쩌자는 거야? 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승희 잘 달래서 집에 보내고 바로 와야지. 됐고 넌 지금 승희 집으로 보내주고 얼른 와. 올 때 쟤한테 줄만한 거 하나 사서 오고. 그거야 네가 생각해야지. 네 마누라한테 줄 것도 내가 대신 생각해주랴? 아휴. 그 길에 보면 꽃자판기 있던데 그거라도 사와. 그리고 너 향수 있니? 없으면 올 때 소주라도 사서 옷에 뿌려. 왜긴 왜야. 하루 종일 승희랑 있었으면 여자 냄새 나지 않겠어? 넌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 없이 다녀? 제발 조심 좀 하고 생각 좀 하고 살자. 그러다 너 승희도 놓쳐. 그럼 내가 말한 것들 잊지 말고 걸릴 일 없게 준비 잘하고 들어와라. 알겠지? 시모가 워낙 목소리를 낮추고 방문 역시 닫힌 상태라 다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무슨 일을 꾸미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아들의 귀가 시간이 늦어서 통화하는 건 아니었어요. 다시 시모를 의심하게 되었고 그제야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집을 떠나기 전 설치해뒀던 녹음기가 말이죠. 저는 시모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조심 움직여 집안 곳곳에 설치해뒀던 녹음기를 회수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집으로 오기 전까지 확인해봤습니다. 그때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시모와 한 여자의 목소리가 담긴 대화였죠. 우리 승희 왔니? 목마르지? 커피 해줄까? 아니면 차를 내올까? 어머님, 저 괜찮아요. 그냥 물만 주세요. 그럼 물이 우리 몸에 제일 좋지. 잠깐만, 내가 물 한 잔 내오마. 자, 여기. 네, 감사해요. 그 전에 이게 뭐니? 저번에 제가 지어드린 한약 몸에 맞다고 하셔서 더 지었어요. 그리고 오빠 것도 챙겼고요. 예, 뭐 이런 걸 챙겨. 이럼 꼭 우리가 너한테 이런 거 받으려는 것처럼 보이잖니. 한약이 뭐 얼마나 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어머님 며느리 되면 계속해서 챙겨드릴 텐데 익숙해지셔야죠. 그런가? 내가 웬 호강이라니. 우리 승희 덕분에, 우리 며느리 덕분에 이렇게 비싼 한약을 물처럼 먹고 말이야. 제가 다음엔 공진단도 챙겨드리고요. 침도 놔드릴게요. 저희 한의원으로 오세요. 그래도 되나? 이거 너무 받기만 해서 말이지. 제게 시어머니 되실 분인데 제가 당연히 해드려야죠. 근데 어머님, 결혼 날짜는 언제로 할까요?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요. 저도 확약만 받아놓고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어서.
아유, 미안. 내가 오늘 너 부른 게 그거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 건데 말이다. 우리가 아주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어. 이 방법이면 걔도 어쩔 수 없을 거다. 그게 뭔데요? 우리가 걔 동생네 집으로 잠시 보낸 건 알고 있지? 그게 실은 우리가 세운 계획의 밑밥이야. 네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걔가 자기 동생이랑 죽고 못 살아요. 근데 둘이 자매가 아닌 남매란 말이지. 그걸 이용하려고 그래. 그게 무슨 말씀인지. 그 왜 영화나 이상한 프로 보면 가끔 나오잖니. 그 남매끼리. 네? 정말 그런 사이예요? 아니, 걔들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런 사이로 몰아가겠다는 거지. 이제 두 사람이 자주 만날 수 있게 만들 거야. 그리고 걔들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같이 있는 사이 증거를 조작하는 거지. 그런 이상한 관계처럼 보이게. 그것도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에요? 증거를 조작한다고 해도 없는 일을 만들 수도 없고 보기보다 법정에서 증거 채택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정황만 만들어 놓고 몰이를 하면 걔도 별 수가 있겠냐? 그리고 우리도 피해자인 척 연기하면 되지. 정말 다정하고 둘도 없는 남매 사이인 줄 알았는데 눈앞에 보이는 증거가 이러하다. 그러니 우리도 널 믿을 수가 없다. 이런 걔도 뭐라고 할 수 있겠어? 억울하긴 하겠지만 우리를 탓할 수 있나? 너무 심하게 다정했던 둘 사이를 탓해야지. 또 우리가 그 정도로 걔 말 안 믿으면 분명히 기분 상할 거야. 사고치는 남편, 자기 괴롭히는 시어머니까진 참아도 자기 말 안 믿어주고 둘도 없는 동생이랑 이상한 관계냐고 묻고 의심하는 남편과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겠니? 그렇게 해서 먼저 떨어져 나가도 우린 이득이잖니. 그래서 일부러 지금도 걔 동생네 보낸 거고. 이제 증거도 위조할 거야. 곧 끝날 거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라. 네. 근데 꼭 빨리 끝내주셔야 해요. 또 제 존재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아시겠지만 저희 부모님도 또 제 사회적인 위치도 있어서 오빠가 이혼하기 전부터 저랑 그런 사이라는 게 알려지면 저 정말 큰일 나요. 아유, 그럼. 나랑 우리 아들이 욕을 먹더라도 너한테 손톱만큼 문제될 일 만들지 않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제 좀 마음이 놓이니?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거실에 숨겨놓은 녹음기였으니까 TV에서 나오는 소리가 녹음된 건 아닐까 싶었죠.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시모의 목소리, 조금 전 시모와 남편의 통화 내용에서 나왔던 승희라는 이름과 저와 동생의 관계, 또 당시 상황까지 모든 게 TV 속 허구가 아닌 현실임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머릿속은 수백 수천 가지의 생각이 이리저리 움직이며 제가 정신을 차릴 수 없게 했죠. 그런데 그때 그 승희라는 이름과 관련된 기억이 생각났습니다. 녹음기 속 승희라는 여자, 제가 직접 본 적이 있는 여자였어요. 그것도 제가 시댁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말이죠. 승희라는 그 여자를 본 날,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시모와 남편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리며 그 여자가 찾아왔죠. 누구세요? 여기 서구 오빠네 집 아닌가요? 네? 맞는데 그쪽이야말로 누구시길래... 승희야, 너 승희 맞지? 어머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아직 여기 사셨네요? 아이, 그럼 이제 여기가 너무 익숙해서 다른 곳은 이사갈 엄두도 안 나. 아유, 그나저나 너 정말 오랜만이다. 네 소식 마지막으로 들었던 게 네가 막 취업했을 때였는데 그것도 벌써 10년이나 더 지난 일이네. 아니, 근데 어쩐 일로 우리 집까지 찾아왔어? 제가 근처에서 일하거든요. 옛 기억 되살릴 겸 동네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마침 어머님이랑 오빠 생각이 나서요. 혹시나 하고 찾아왔어요. 근처에서 일해? 네. 근데 오빠는 나 안 반가워? 인사도 없네? 승희라는 그 여자는 시댁 바로 맞은편에서 살았던 이웃집 딸이라고 했어요. 다만 오래전에 이사를 가서 한동안 연락이 끊겼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지 시모와 남편 모두 반가워했지만 또 그렇게까지 적극적이거나 관심이 많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처음 반가워하는 분위기 이후에는 좀 서먹서먹한 분위기도 있었고
또 얘기 다 했으면 그만 돌아갔으면 하는 눈치도 보였어요. 근데 승희 너 주말인데 여기 이렇게 계속 있어도 되니? 우리 때문에 자리하고 있는 거면 그럴 필요 없어. 약속 있으면 가도 되고. 그래 승희야, 오늘도 출근했다며. 그럼 피곤할 텐데 가서 놀든지 쉬든지 하고 나중에 또 보자. 다음번엔 아저씨 아주머니랑 같이 보고. 난 괜찮아. 그리고 일이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참, 그나저나 너 어디 다니니? 전에는 보험회사 다녔다며. 그럼 저기 사거리에 있는 보험회사 다니는 거야? 에휴, 아무리 보험회사라고 하지만 어떻게 주말에도 출근을 시키니? 제가 말씀 안 드렸구나. 저 보험회사 안 다녀요. 저 근처에 한의원 개원했어요. 뭐? 한의원? 취직이 아니라 개원했다고? 네, 처음 직장은 보험회사 맞는데요. 일하는 게 너무 힘들기도 하고 또 불안정하기도 해서 더 나은 회사에 취직하려고 입시 공부했거든요. 공부하다 보니까 또 욕심이 나서 재수하다가 한의대에 들어갔고요. 한의대? 그럼 지금 네가 한의사고 개원까지 했다는 거지? 여기 집 근처에. 아유, 대단하네.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왜 안 하고 있었어? 이거 우리가 들을 이야기가 참 많다. 승희야, 좀 더 얘기해봐라, 응? 그리고 너 저녁 좀 차려.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 저녁 먹으면서도 들어야겠다. 승희야, 시간 괜찮지? 네, 저야 좋죠. 그 여자 입에서 한의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시모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여자를 더 붙잡고 있으려 했죠.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별 생각 없었어요. 시모 입장에서는 이웃집 딸이 한의사라면 도움이 될 테니 태도가 변한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시모가 그 여자를 마음에 들어 한다고 며느리 삼으려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생각하는 게 미친 거죠. 근데 시모는 그 미친 생각을 했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남편은 그 여자한테 넘어갔는지 아니면 자기가 먼저 꼬리를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자와 만나고 있었고요. 또 승희라는 여자도 어떻게 되먹은 미친 여자인지 유부남과 만나고 시모 남편과 함께 제자리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죄다 미친놈 미친년들이었어요. 솔직히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 조금의 아쉬움도 없이 남편과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남편이나 시댁 덕보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두 사람에게 떠받들어져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남편을 사랑했고 평생을 같이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살았던 건데 남편은 그런 저를 배신했고 시모는 저를 제 남동생과 그렇고 그런 사이로 몰아갈 짓을 꾸미고 있었으니 확 정이 떨어졌죠. 그런데 이혼보다 복수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대로 나가 떨어지면 그것들 셋이서 하하호호할 모습이 그려져서 평생 후회하고 화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날부터 시모와 남편에게는 남동생을 만나러 간다며 두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말한 뒤 남편과 그 여자의 뒤를 밟았어요. 불륜의 증거를 착착 모아갔죠. 또 남편의 친구들을 만나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묻곤 했습니다. 승희 그 여자만 콕 집어 물어보면 괜한 의심을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남편이 이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들에 대해 다 물었죠. 그러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게 되었고요. 이승희? 승희가 누구지? 이승희 걔 있잖아. 우리보다 2살 어리네. 서구 앞집. 그 서구 쫓아다녔던 애? 근데 재수씨, 걔는 서구 과거와는 상관없는데? 걔는 그냥 서구 짝사랑한 애지 서구랑 잘 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이웃집 동생 그게 끝. 그렇긴 한데 걔가 서구 엄청 쫓아다녔어. 유치원 때부터 걔 이사 갈 때까지 서구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짝사랑만 10년도 더 될걸? 그리고 서구 군대 갔을 때 걔가 그 소식 듣고 집까지 찾아왔다고 했는데 그때 엄청 울었대? 서구는 그 이야기 듣고 완전 소름 돋아했고. 그래? 난 처음 듣네. 난 서구 어머니랑 같이 면회 갔었거든. 그때 승희 걔 이야기 나와서 얘기하다 그런 거야. 못생겨서 쫓아다니는 것도 싫은데 울었다고 하니까 미절이냐면서 떨어. 어쨌든 재수씨, 승희 걔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걔 말고
아무래도 승희 그 여자에게 제 남편은 특별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걸 알고도 접근한 것 같아요. 거기다 능력 좋은 한의사가 되었고 한눈에 봐도 시모가 관심 있어 보이니 한 가정을 개판으로 만든 거겠죠. 얘기가 딱딱 맞아떨어져 어떻게 된 건지 다 알게 됐고 또 남편과 그 여자의 불륜 증거까지 다 모았던 저는 머릿속에 있던 복수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여자가 운영하는 한의원으로 찾아갔죠. 조지민 씨? 어디가 조지민 씨? 안녕하세요. 저 아시죠? 저번에 저희 시댁에서 봤는데. 네? 네. 어쩐 일로... 한의원에 무슨 일로 왔겠어요. 제 몸에 문제가 있어서 왔죠. 그렇죠.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세요? 제가 화병이에요. 어떤 미친년이 유부남인 걸 알고도 그 마누라를 보고도 접근해서 결혼하겠다고 미친 짓을 하거든요. 그러니 제가 화병이 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네? 저기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료를 보러 오셨으면 야! 내가 화병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내 화병 풀려고 왔는데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아니 왜 못 알아듣는 척을 해? 내가 한의사는 아니지만 내 화병 고치는 법을 알거든? 니년 잡아 족치면 화병의 반은 풀릴 것 같아. 나머지 반은 남편 놈이랑 15년 족치는 거고. 그러니까 나 치료 좀 받자. 저기요, 이러시면 경찰 부릅니다. 이거 영업 방해라고요. 불러. 어디 동네방네 소문 다 내보자고. 여기 이 미친년이 유부남인 걸 알고도 한의사라는 걸 이용해. 조용. 정말 누구 망하는 거 보려고 그래요? 제발 조용히 해요. 내가 돈이든 뭐든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조용히 하라고요. 그래? 그럼 헤어질 수도 있니? 헤어지라뇨? 누구랑요? 설마 오빠랑요? 그건 안 돼요. 절대 못 해요. 야, 너 사랑 때문에 네 인생 망할래? 내가 알아보니까 너 빚 많던데? 애초에 집도 망해서 이사 간 거라 부모님께 기댈 수도 없었고 네가 좋아하는 오빠 본가가 있어서 여기에 개원했지만 돈이 없어서 돈 빌리고 대출까지 하면서 무리한 거라며? 근데 내가 여기 한의사가 유부남 꼬심 여자라는 소문을 내면 어떻게 되겠니? 상간녀한테 진료받으러 오는 사람도 있나? 거기다 나 이런 녹음도 가지고 있는데. 녹음? 저는 여자에게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틀어줬어요. 그러자 여자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거 이혼할 때 증거 효력이 없더라? 근데 소문내는 데는 효과가 있겠지? 뭐 없다면 사진도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잠깐. 그래서 오빠랑 헤어지면 봐줄 거예요? 그거 다 나한테 넘길 거냐고요? 야, 주제 파악 좀 해. 이 거래에서 갑은 나야. 근데 어디서 증거를 내놓으라고 까불어? 그리고 이걸 왜 주니? 내 손에서 떠나면 약속 안 지킬 게 뻔한걸? 다만 네가 약속을 지키면 최소한 여기 와서 네가 영업하는데 방해는 안 할 거야. 정말이죠? 그럼 그렇게 할게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헤어지면 돼. 그리고 평생 그 인간 안 만나면 되고. 현실적인 건지 사랑보다는 돈이고 직업인가 보더라고요. 여잔 제 협박에 대항 한번 하지 않고 따라줬어요. 남편과 헤어졌고 이별했다는 확인 문자도 보내줬죠. 꼭 그 문자가 아니라도 남편과 여자가 헤어진 걸 알 수 있었지만 말입니다. 그날 시모와 남편 기분이 엄청 다운돼 있었으니까요. 어머님, 제가 드릴 말씀이. 야! 지금 나 기분 안 좋은 거 안 보여? 너 제발 눈치 좀 챙겨라! 부모도 없고 돈도 없고 뭐 하나 가진 게 없으면 눈치라도 좀 있어야지! 아유, 뭐 저런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정말 너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저만 아니었으면 뭐요? 한의사 며느리 드렸을 거라고요? 뭐? 그게 무슨 말이냐? 저 다 알아요. 너랑 네 아들이랑 무슨 짓 꾸미려 했는지 다 안다고요. 너희들 나랑 내 동생 아주 이상한 인간들로 만들고 한의사 아내 며느리 드리려고 했잖아요. 안 그래요? 이 미친 것들아? 얘가 무슨 소리라는 거야? 증거 있어? 무슨 증거 있냐고?
그래 여보. 왜 생사람 잡고 그래? 혹시 당신 나랑 승희 사이를 의심하는 거야? 걔랑은 서로 동네 오빠 동생 사이일 뿐이. 이것들이 둘 다 양심이 없네. 지들이 나 내보내겠다고 이상한 계획 세워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야. 너희가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 그럼 이 사진 속 모습은 뭐고? 지금 나올 녹음 내용은 뭔데? 거기다 그 한의사 년이 자백한 것도 있어. 자, 다 들어봐. 제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불륜 사진과 녹음된 내용을 틀자 두 사람은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갔어요. 시침이 떼는 것도 거짓말하는 것도 소용없다는 걸 안 거죠. 거기다 제가 이혼 소송에 유리한 증거들까지 가지고 있는 걸 알자 마치 제가 총을 들이민 것처럼 꼼짝도 못하고 숨만 겨우 쉬었습니다. 야, 너희 진짜 또라이 모자 아니냐? 이런 짓을 꼬맬 거면 그냥 이혼하자고 말을 꺼내지 그랬어. 내가 이 새끼 아니면 죽고 못 산대? 내가 너 같은 년 며느리로 살고 싶은 줄 알아? 야, 내가 너 같은 년이랑 같이 살 줄 알았으면 애초에 이 결혼 안 했어. 네 헛소리 잔소리 가끔 듣고 무시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결혼한 거지.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솔직히 네가 뭐 그렇게 잘났니? 나 너 성실해서 만난 거야. 딴짓 안 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그런데 공부도 안 하고 일확천금 노리다 빚이나 생기고 딴 여자를 쳐다봐? 그럴 줄 알았으면 너랑 연애도 안 했지. 너 같은 등신 좋아하는 여자가 미친년이지. 너 어쩌다 너 같은 미친놈 좋아하는 미친년이 있어서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아는가 본데 나랑 이혼하고 한번 현실 맞이해봐라. 빚쟁이에다가 딴 여자에게 눈길이나 주고 정신 나간 엄마 데리고 있는 네가 어떤 평가를 받는지 보라고. 이제 너희가 원하는 이혼해줄게. 대신 소송인 거 알지? 난 불륜 증거라면 자신 있으니까 준비 잘해봐. 위조 증거 따윈 만들 생각하지 말고. 저는 겨우 숨만 쉬고 있는 두 사람을 매섭게 쏘아붙였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 집을 나갔죠. 집을 나간 뒤 동생 집에서 머물며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요. 이혼 소송이야 제가 증거를 워낙 많이 모은 덕분에 어려울 게 없었습니다. 전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고 이후 시모에게 시집살이 산 것과 남편의 불륜으로 받은 정신적 피해까지 포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하게 됐죠. 하지만 그걸로 끝내기에 부족했습니다. 혹시 모를 싹을 자르기 위해 한 가지 행동을 더 했죠. 그건 바로 남편과 바람 피운 년의 영업장 앞에서 두 사람이 한 짓에 대해 소문을 낸 거예요. 이봐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약속과 다르잖아요. 약속? 너 같은 다른 사람 뒤통수를 치는 년이 약속 운운하는 게 웃기다. 그래, 약속과 달라. 나 약속 어겼어.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이런 일 겪기 싫었으면 애초에 이상한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안 그래? 그런데 우리 동네에 딸 둔 어르신이 많은가 봐. 다들 한마디씩 하면서 가시네? 너 조심해야겠다. 잘하면 밤길에 봉변당하겠는데? 제가 한의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듯 제게 있었던 일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자 한의원을 찾던 동네 분들의 발걸음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그 짓을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또 주말에도 쉬지 않고 찾아가 하다 보니 한의원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한의원은 거기 말고도 많으니 말이죠. 거기다 제 행동을 그년 부모도 봤는지 일이 커져 전 남편 집안과 다투게 되었나 봅니다. 네가 꼬셨니 서로 탓을 한 거죠. 그 이야기 듣고 앞으로 두 사람이 잘 될 일이 없겠다고 생각한 저는 한의원으로 가는 발걸음을 끊었어요. 그때부터는 제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고요. 지금은 이혼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은 상태라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진 않은데 만약 만나게 되고 또다시 결혼을 생각한다면 정말 조심하려고 합니다. 특히 시부모님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 번 확인할 거예요. 저번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그럼 사연을 마친 저는 인사를 드리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들 안녕히 계세요.